프롤로그, 우리 시대의 질병, 안구건조증. 오늘 당신의 눈은 안녕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눈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사무실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때로는 뿌연 미세먼지 속을 걸어야만 하죠. 이처럼 쉴 틈 없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 눈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거에는 안구건조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줄어드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면 습관적으로 인공 눈물을 찾습니다. 인공 눈물 열심히 넣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죠?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물 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활 습관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눈 건강을 위한 깊이 있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부터 내 눈을 지키는 현명한 관리법까지, 창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 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눈에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이 콘텐츠에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하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장, 내 눈이 보내는 신호. 혹시 나도 안구건조증? 혹시 나도 안구건조증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상태를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눈이 쉽게 피로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이 자주 낀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진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감이 눈에 있다. 눈에 통증이 있다.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다. 시야가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눈이 가렵다. 빛을 보면 눈이 부시다. 눈이 자주 충혈된다. 이 12가지 항목 중 만약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과를 방문하여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장, 왜 내 눈은 마르는가? 안구건조증의 근본 원인, 우리 눈의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야 편안합니다. 이 눈물막은 단순히 수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점액층, 중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성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이 3가지 성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눈물막이 완성됩니다. 안구건조증은 이 눈물막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수성층, 즉 눈물의 양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기름층의 문제로 인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치 뜨거운 국 위에 뜬 기름이 국이 식는 것을 막아주듯 우리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건강한 기름이 눈물 표면을 코팅하여 증발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질 나쁜 기름이 나오게 되면 눈물은 보호막을 잃고 공기 중에 속수무책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행위는 단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 아니라 눈물막을 안구 표면에 고르게 펴바르고 마이봄샘을 짜서 새로운 기름을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국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봄철 꽃가루나 연중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여 눈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안구건조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3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온찜질과 환경관리, 안구건조증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 막혀있는 마이봄샘을 녹여 건강한 기름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온찜질의 핵심 원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며 굳어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손바닥 찜질, 깨끗하게 씻은 손바닥을 약 10초간 힘껏 비벼 열을 냅니다. 그 후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감싸줍니다. 손의 온기가 눈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증기컵 찜질, 2개의 컵에 약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반쯤 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눈을 뜬 채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입니다. 찜질팩 활용, 시중에서 판매하는 찜질용 안대를 사용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면 주머니나 수면 양말에 팥이나 다른 곡물을 한 줌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가량 데우면 훌륭한 찜질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는 높지만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45도 전후의 온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과 더불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하루 2번, 15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4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선택적 관리, 눈꺼풀 청소 온찜질로 기름을 녹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봄샘 기능에 심한 문제가 있어 온찜질 후에도 노랗고 끈적한 기름이나 치약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분들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 청소는 온찜질 직후 기름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안전한 방법,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에 눈꺼풀 전용 세정제나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유아용 베이비 샴푸를 희석한 물을 촉촉하게 묻힙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닦아줍니다. 직접적인 방법,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정액을 면봉에 묻힌 후 거울을 보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속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이봄샘 입구를 직접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각막에 상처를 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눈꺼풀을 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리하게 눈꺼풀을 짜는 행위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눈꺼풀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는 어디까지나 닦아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장,
인공 눈물, 알고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 안구건조증 관리에 있어 인공 눈물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인공 눈물도 종류가 다양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 눈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회용 인공 눈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병에 담겨 있으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소량의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이하로 가끔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 막대기처럼 생긴 용기에 하나씩 포장되어 있으며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주, 장기간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존제가 없으므로 각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 사용 시 절대 금기사항, 바로 재사용입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은 한 번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 중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한두 방울 넣고 남은 양이 아깝다고 해서 뚜껑을 닫아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눈에 세균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은 양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올바른 점안 방법.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공간을 만든 후 용기 끝이 눈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여러 방울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며 우리 눈이 머금을 수 있는 양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점안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눈 안쪽에 코와 연결되는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면 약이 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6장, 그 약, 정말 인공 눈물 맞나요? 최근에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다양한 안약이 출시되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 모양이라고 해서 모두 인공 눈물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등도 일회용 용기로 나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눈이 편안해져서 계속 사용했다던 안약이 인공 눈물이 아닌 항생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염증이 없을 때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정작 필요할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혈된 눈을 즉시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안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안약에는 대부분 혈관 수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눈을 맑아 보이게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고 오히려 혈관이 영구적으로 굵어지는 반동성 충혈이 생겨날 충혈된 눈으로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안약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약인지 이름을 기록해두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장, 콘택트렌즈와 안구건조증, 피할 수 없는 싸움.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에게 안구건조증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렌즈는 그 자체로 눈물의 순환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렌즈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수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소 투과율, 높을수록 각막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좋습니다. 함수율, 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비율입니다. 함수율이 높으면 처음 착용감은 촉촉하고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렌즈가 마르며 오히려 눈의 수분을 빼앗아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이라면 각막에 직접 달라붙는 소프트 렌즈보다는 각막과 렌즈 사이에 공간이 있어 눈물 순환이 비교적 원활한 별표, RGP 렌즈 별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RGP 렌즈는 딱딱해서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즈 관리,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렌즈 세척 시 절대 수돗물, 정수기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독된 물에도 살아남는 가시아메바와 같은 균은 렌즈 착용으로 미세한 상처가 난 각막에 침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용 세정액과 보존액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미용 목적으로 친구들끼리 컬러 렌즈를 돌려 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에필로그, 눈 건강,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그 정보의 80% 이상을 눈을 통한 시각에 의존합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의 모든 즐거움과 직결됩니다. 안구건조증은 때로 우울감을 유발할 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는 원인에 따른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온찜질과 눈꺼풀 관리,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내 눈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꾸준히 병행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책 넓은 모자로 눈을 보호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언제나 맑고 편안하기를, 그래서 당신의 세상이 늘 밝고 아름답기를 진심. 프롤로그, 우리 시대의 질병, 안구건조증. 오늘 당신의 눈은 안녕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눈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사무실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때로는 뿌연 미세먼지 속을 걸어야만 하죠. 이처럼 쉴 틈 없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 눈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거에는 안구건조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줄어드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면 습관적으로 인공 눈물을 찾습니다. 인공 눈물 열심히 넣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죠?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물 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활 습관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눈 건강을 위한 깊이 있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부터 내 눈을 지키는 현명한 관리법까지, 창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 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눈에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이 콘텐츠에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하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장, 내 눈이 보내는 신호, 혹시 나도 안구건조증? 혹시 나도 안구건조증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상태를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눈이 쉽게 피로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이 자주 낀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진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감이 눈에 있다. 눈에 통증이 있다.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다. 시야가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눈이 가렵다. 빛을 보면 눈이 부시다. 눈이 자주 충혈된다. 이 12가지 항목 중 만약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과를 방문하여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장. 왜 내 눈은 마르는가? 안구건조증의 근본 원인, 우리 눈의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야 편안합니다. 이 눈물막은 단순히 수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점액층, 중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성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이 세 가지 성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눈물막이 완성됩니다. 안구건조증은 이 눈물막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수성층, 즉 눈물의 양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기름층의 문제로 인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치 뜨거운 국 위에 뜬 기름이 국이 식는 것을 막아주듯 우리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건강한 기름이 눈물 표면을 코팅하여 증발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질 나쁜 기름이 나오게 되면 눈물은 보호막을 잃고 공기 중에 속수무책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행위는 단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 아니라 눈물막을 안구 표면에 고르게 펴바르고 마이봄샘을 짜서 새로운 기름을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국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봄철 꽃가루나 연중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여 눈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안구건조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3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온찜질과 환경관리, 안구건조증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 막혀있는 마이봄샘을 녹여 건강한 기름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온찜질의 핵심 원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며 굳어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손바닥 찜질, 깨끗하게 씻은 손바닥을 약 10초간 힘껏 비벼 열을 냅니다. 그 후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감싸줍니다. 손의 온기가 눈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증기컵 찜질, 2개의 컵에 약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반쯤 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눈을 뜬 채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입니다. 찜질팩 활용, 시중에서 판매하는 찜질용 안대를 사용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면 주머니나 수면 양말에 팥이나 다른 곡물을 한 줌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가량 데우면 훌륭한 찜질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는 높지만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45도 전후의 온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과 더불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하루 2번, 15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4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선택적 관리,
눈꺼풀 청소 온찜질로 기름을 녹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봄샘 기능에 심한 문제가 있어 온찜질 후에도 노랗고 끈적한 기름이나 치약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분들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 청소는 온찜질 직후 기름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안전한 방법,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에 눈꺼풀 전용 세정제나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유아용 베이비 샴푸를 희석한 물을 촉촉하게 묻힙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닦아줍니다. 직접적인 방법,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정액을 면봉에 묻힌 후 거울을 보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속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이봄샘 입구를 직접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각막에 상처를 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눈꺼풀을 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리하게 눈꺼풀을 짜는 행위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눈꺼풀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는 어디까지나 닦아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장, 인공눈물, 알고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 안구건조증 관리에 있어 인공눈물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인공눈물도 종류가 다양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눈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다회용 인공눈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병에 담겨 있으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소량의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이하로 가끔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막대기처럼 생긴 용기에 하나씩 포장되어 있으며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주, 장기간 인공눈물을 넣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존제가 없으므로 각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사용 시 절대 금기사항, 바로 재사용입니다. 일회용 인공눈물은 한 번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 중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한두 방울 넣고 남은 양이 아깝다고 해서 뚜껑을 닫아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눈에 세균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은 양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올바른 점안 방법.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공간을 만든 후 용기 끝이 눈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여러 방울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며 우리 눈이 머금을 수 있는 양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점안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눈 안쪽에 코와 연결되는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면 약이 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6장, 그 약, 정말 인공눈물 맞나요? 최근에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다양한 안약이 출시되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 모양이라고 해서 모두 인공눈물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등도 일회용 용기로 나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눈이 편안해져서 계속 사용했다던 안약이 인공눈물이 아닌 항생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염증이 없을 때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정작 필요할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혈된 눈을 즉시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안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안약에는 대부분 혈관 수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눈을 맑아 보이게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고 오히려 혈관이 영구적으로 굵어지는 반동성 충혈이 생겨날 충혈된 눈으로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안약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약인지 이름을 기록해두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장, 콘택트렌즈와 안구건조증. 피할 수 없는 싸움.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에게 안구건조증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렌즈는 그 자체로 눈물의 순환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렌즈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수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소 투과율, 높을수록 각막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좋습니다. 함수율, 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비율입니다. 함수율이 높으면 처음 착용감은 촉촉하고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렌즈가 마르며 오히려 눈의 수분을 빼앗아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이라면 각막에 직접 달라붙는 소프트 렌즈보다는 각막과 렌즈 사이에 공간이 있어 눈물 순환이 비교적 원활한 별표, RGP 렌즈 별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RGP 렌즈는 딱딱해서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즈 관리,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렌즈 세척 시 절대 수돗물, 정수기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독된 물에도 살아남는 가시아메바와 같은 균은 렌즈 착용으로 미세한 상처가 난 각막에 침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용 세정액과 보존액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미용 목적으로 친구들끼리 컬러 렌즈를 돌려 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에필로그, 눈 건강,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그 정보의 80% 이상을 눈을 통한 시각에 의존합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의 모든 즐거움과 직결됩니다. 안구건조증은 때로 우울감을 유발할 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는 원인에 따른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온찜질과 눈꺼풀 관리,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내 눈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꾸준히 병행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책 넓은 모자로 눈을 보호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언제나 맑고 편안하기를, 그래서 당신의 세상이 늘 밝고 아름답기를 프롤로그, 우리 시대의 질병, 안구건조증. 오늘 당신의 눈은 안녕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눈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사무실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때로는 뿌연 미세먼지 속을 걸어야만 하죠. 이처럼 쉴 틈 없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 눈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거에는 안구건조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줄어드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면 습관적으로 인공 눈물을 찾습니다. 인공 눈물 열심히 넣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죠?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물 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활 습관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눈 건강을 위한 깊이 있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부터
내 눈을 지키는 현명한 관리법까지. 창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 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눈에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이 콘텐츠에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하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장, 내 눈이 보내는 신호, 혹시나도 안구건조증? 혹시나도 안구건조증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상태를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눈이 쉽게 피로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이 자주 낀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진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감이 눈에 있다. 눈에 통증이 있다.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다. 시야가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눈이 가렵다. 빛을 보면 눈이 부시다. 눈이 자주 충혈된다. 이 12가지 항목 중 만약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과를 방문하여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장, 왜 내 눈은 마르는가? 안구건조증의 근본 원인, 우리 눈의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야 편안합니다. 이 눈물막은 단순히 수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점액층, 중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성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이 3가지 성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눈물막이 완성됩니다. 안구건조증은 이 눈물막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수성층, 즉 눈물의 양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기름층의 문제로 인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치 뜨거운 국 위에 뜬 기름이 국이 식는 것을 막아주듯 우리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건강한 기름이 눈물 표면을 코팅하여 증발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질 나쁜 기름이 나오게 되면 눈물은 보호막을 잃고 공기 중에 속수무책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행위는 단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 아니라 눈물막을 안구 표면에 고르게 펴바르고 마이봄샘을 짜서 새로운 기름을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국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봄철 꽃가루나 연중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여 눈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안구건조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3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온찜질과 환경관리, 안구건조증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 막혀있는 마이봄샘을 녹여 건강한 기름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온찜질의 핵심 원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며 굳어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손바닥 찜질,
깨끗하게 씻은 손바닥을 약 10초간 힘껏 비벼 열을 냅니다. 그 후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감싸줍니다. 손의 온기가 눈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증기컵 찜질, 2개의 컵에 약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반쯤 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눈을 뜬 채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입니다. 찜질팩 활용, 시중에서 판매하는 찜질용 안대를 사용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면 주머니나 수면 양말에 팥이나 다른 곡물을 한 줌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가량 데우면 훌륭한 찜질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는 높지만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45도 전후의 온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과 더불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하루 2번, 15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내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선택적 관리, 눈꺼풀 청소 온찜질로 기름을 녹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봄샘 기능에 심한 문제가 있어 온찜질 후에도 노랗고 끈적한 기름이나 치약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분들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 청소는 온찜질 직후 기름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안전한 방법,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에 눈꺼풀 전용 세정제나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유아용 베이비 샴푸를 희석한 물을 촉촉하게 묻힙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닦아줍니다. 직접적인 방법,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정액을 면봉에 묻힌 후 거울을 보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속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이봄샘 입구를 직접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각막에 상처를 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눈꺼풀을 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리하게 눈꺼풀을 짜는 행위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눈꺼풀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는 어디까지나 닦아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장, 인공눈물, 알고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 안구건조증 관리에 있어 인공눈물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인공눈물도 종류가 다양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눈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다회용 인공눈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병에 담겨 있으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소량의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이하로 가끔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막대기처럼 생긴 용기에 하나씩 포장되어 있으며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주, 장기간 인공눈물을 넣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존제가 없으므로 각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사용 시 절대 금기사항, 바로 재사용입니다. 일회용 인공눈물은 한 번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 중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한두 방울 넣고 남은 양이 아깝다고 해서 뚜껑을 닫아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눈에 세균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은 양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올바른 점안 방법.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공간을 만든 후
용기 끝이 눈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여러 방울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며 우리 눈이 머금을 수 있는 양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점한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눈 안쪽에 코와 연결되는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면 약이 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6장, 그 약, 정말 인공 눈물 맞나요? 최근에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다양한 안약이 출시되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 모양이라고 해서 모두 인공 눈물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등도 일회용 용기로 나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눈이 편안해져서 계속 사용했다던 안약이 인공 눈물이 아닌 항생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염증이 없을 때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정작 필요할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혈된 눈을 즉시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안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안약에는 대부분 혈관 수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눈을 맑아 보이게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고 오히려 혈관이 영구적으로 굵어지는 반동성 충혈이 생겨날 충혈된 눈으로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안약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약인지 이름을 기록해두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장, 콘택트렌즈와 안구건조증, 피할 수 없는 싸움.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에게 안구건조증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렌즈는 그 자체로 눈물의 순환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렌즈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수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소 투과율, 높을수록 각막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좋습니다. 함수율, 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비율입니다. 함수율이 높으면 처음 착용감은 촉촉하고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렌즈가 마르며 오히려 눈의 수분을 빼앗아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이라면 각막에 직접 달라붙는 소프트 렌즈보다는 각막과 렌즈 사이에 공간이 있어 눈물 순환이 비교적 원활한 별표, RGP 렌즈 별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RGP 렌즈는 딱딱해서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즈 관리,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렌즈 세척 시 절대 수돗물, 정수기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독된 물에도 살아남는 가시아메바와 같은 균은 렌즈 착용으로 미세한 상처가 난 각막에 침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용 세정액과 보존액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미용 목적으로 친구들끼리 컬러 렌즈를 돌려 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에필로그, 눈 건강,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그 정보의 80% 이상을 눈을 통한 시각에 의존합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의 모든 즐거움과 직결됩니다. 안구건조증은 때로 우울감을 유발할 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는 원인에 따른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온찜질과 눈꺼풀 관리,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내 눈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꾸준히 병행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책 넓은 모자로 눈을 보호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언제나 맑고 편안하기를, 그래서 당신의 세상이 늘 밝고 아름답기를 진심. 프롤로그,
우리 시대의 질병, 안구건조증. 오늘 당신의 눈은 안녕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눈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사무실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때로는 뿌연 미세먼지 속을 걸어야만 하죠. 이처럼 쉴 틈 없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 눈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거에는 안구건조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줄어드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면 습관적으로 인공 눈물을 찾습니다. 인공 눈물 열심히 넣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죠?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물 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활 습관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눈 건강을 위한 깊이 있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부터 내 눈을 지키는 현명한 관리법까지, 창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 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눈에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이 콘텐츠에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하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장, 내 눈이 보내는 신호, 혹시나도 안구건조증? 혹시나도 안구건조증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상태를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눈이 쉽게 피로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이 자주 낀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진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감이 눈에 있다. 눈에 통증이 있다.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다. 시야가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눈이 가렵다. 빛을 보면 눈이 부시다. 눈이 자주 충혈된다. 이 12가지 항목 중 만약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과를 방문하여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장, 왜 내 눈은 마르는가? 안구건조증의 근본 원인, 우리 눈의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야 편안합니다. 이 눈물막은 단순히 수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점액층, 중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성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 이 3가지 성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눈물막이 완성됩니다. 안구건조증은 이 눈물막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수성층, 즉 눈물의 양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기름층의 문제로 인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치 뜨거운 국 위에 뜬 기름이 국이 식는 것을 막아주듯 우리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건강한 기름이 눈물 표면을 코팅하여 증발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질 나쁜 기름이 나오게 되면 눈물은 보호막을 잃고 공기 중에 속수무책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행위는 단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 아니라 눈물막을 안구 표면에 고르게 펴바르고 마이봄샘을 짜서 새로운 기름을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국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봄철 꽃가루나 연중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여 눈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안구건조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3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온찜질과 환경관리, 안구건조증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 막혀있는 마이봄샘을 녹여 건강한 기름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온찜질의 핵심 원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며 굳어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손바닥 찜질, 깨끗하게 씻은 손바닥을 약 10초간 힘껏 비벼 열을 냅니다. 그 후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감싸줍니다. 손의 온기가 눈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증기컵 찜질, 2개의 컵에 약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을 반쯤 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눈을 뜬 채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입니다. 찜질팩 활용, 시중에서 판매하는 찜질용 안대를 사용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면 주머니나 수면 양말에 팥이나 다른 곡물을 한 줌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가량 데우면 훌륭한 찜질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는 높지만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45도 전후의 온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과 더불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하루 2번, 15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4장, 내 눈을 위한 홈케어, 선택적 관리, 눈꺼풀 청소 온찜질로 기름을 녹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봄샘 기능에 심한 문제가 있어 온찜질 후에도 노랗고 끈적한 기름이나 치약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분들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 청소는 온찜질 직후 기름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안전한 방법,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에 눈꺼풀 전용 세정제나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유아용 베이비 샴푸를 희석한 물을 촉촉하게 묻힙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닦아줍니다. 직접적인 방법,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정액을 면봉에 묻힌 후 거울을 보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속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이봄샘 입구를 직접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각막에 상처를 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눈꺼풀을 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리하게 눈꺼풀을 짜는 행위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눈꺼풀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는 어디까지나 닦아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장, 인공 눈물, 알고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 안구건조증 관리에 있어 인공눈물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인공눈물도 종류가 다양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눈물은